지옥에서 온 판사. 경찰 김소영 결말이 너무 비극적이었는데요. 물론 그로 인해 다온은 흑화했고 악마인 강빛나와 손을 잡게 되었죠.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온과 마주했지만 유일하게 살려뒀는데요. 그 순간에는 천사가 다온의 곁에 머무른 순간이었죠. 그리고 부모는 죽으면서까지도 다온만은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다온을 지금껏 지켰던 천사 할머니. 하지만 결국엔 흑화된 다온을 막을 수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납치되어 사라진 소영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잃었던 엄마를 대신해 가족이 되어주었던 김소영 팀장. 어찌 보면 다온이 각성하고 흑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신의 옆에 제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 가족의 죽음까지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수상했던 사람들 사이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알렸는데요. 하필 두 사람 모두 제이를 쓸 수 있는 이름을 가진 것. 새로 발령받은 장문재 형사는 우선 딱 봐도 의심스럽게 생겼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정의원이 붙인 사람이 아닐까도 싶어요. 그리고 정의원의 둘째 아들 정선호. 정선호는 약에 또다시 손을 댔는지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요. 강빛나 판사는 그런 정선호에게 사람을 죽인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빛나는 정선호에게서 과거를 보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걸 떠나 정선호가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면 새로운 재판을 열기 위해서인 걸까요? 김소영 팀장을 죽이는 장면에서 제2의 하관이 나왔는데요. 유추해보면 왜 하필 이 두 사람, 정선호와 장문재 형사하관과 비슷한 거죠? 정선호를 빼내기 위해 정의원은 강빛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려는 듯 보였는데요.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탓에 강빛나는 그를 비웃었죠. 하지만 이 장면 역시 쉽게 나온 장면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의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과연 이 단순 권력만으로 모두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 사탄은 어쩌면 정의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강빛나가 유스티티아임을 알고 강빛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거기다 황천빌라에 집착하는 정씨 가족들. 사탄이 찾고 있는 카일룸이 황천빌라에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인간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있는 카일룸을 찾아 인간 세계 그리고 지옥까지 모두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건 아닐까요? 보면 볼수록 정체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해지네요. 한편 다온의 말 때문에 그리고 눈물 때문에 빛나 역시도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감정이 터져버린 악마라니. 다온만 보면 눈물이 나오는 탓에 다른 악마에게 들키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거기다 아롱은 유스티티아가 눈물을 흘렸다는 제보를 듣게 되고 처단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는데요. 그래도 서열 3위인 유스티티아를 쉽게 죽일 수는 없겠죠.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 것 같고 한다온을 죽일 수 없는 방법을 찾아낼 것 같은 강빛나. 이번 주 지옥에서 온 판사를 보며 사이다 먹다 눈물 콧물 쏙 빼버렸는데요. 한다온이 흑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도 공감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강빛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진 다온이기에 빛나의 도움으로 제이를 잡을 것 같은데 직접 제이를 죽이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온 역시 지옥에 가야 하고 그럼 그를 또 다시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이가 돌아왔다는 말에 황천빌라 사람들이 모두 놀랐는데요. 특히 장명숙 아주머니는 경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팀장과 마주했기 때문일까요? 장명숙에게도 황천빌라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중 누군가 황천빌라에서 제이에게 습격을 당한 것은 아닐까요? 시신조차 찾지 못해 살아있다고 믿고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도 싶네요. 구만도가 이하롱의 정체를 먼저 눈치챘었는데 이번 눈물을 흘린 유스티티아를 위해 이하롱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그만큼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비삼광의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뇌피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